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이 된 여자입니다. 이 나이 먹도록 열심히 살아왔는데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았나 후회감만 밀려옵니다. 기억에 남을 만한 일들이라곤 자식 많이 낳은 것밖에 없네요. 그동안 자식들 먹여 살리겠다고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남편과 함께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는데 어렸을 때는 말도 잘 듣고 사소한 일이라도 부모 걱정하는 마음에 도와주려 하더니만 나이를 먹으면서 조금씩 머리가 커지더니 호랑이 새끼를 키운 건지 자식들 전부지 부모를 잡아먹으려고 서로 난리도 아니었어요. 돈이 뭐길래 득달같이 달려들어 서로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가려는 모습에 저희는 자식들과 인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보통 한 배 속에 나와도 각기 다른 성향을 가지고 커갈 텐데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 다섯 자식들 전부 욕심이 하늘을 찌를 정도로 양보도 전혀 없고 만나서 술 한잔 들어가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화기애애했던 분위기가 험악해지더니 결국 몸싸움까지 벌어지면서 남편과 저는 자식들의 행동들에 대해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얼굴도 보고 싶지 않고 각자 따로 사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었어요. 보통 저희가 연락을 하지 않고 화를 내면서 인연 끊자고 얘기하면 자식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인지하고 무작정 집에 찾아와 부모 앞에 무릎 꿇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 용서를 빌어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놈들은 자기들이 더 잘났다고 데려가진 거 얼마 되지 않은 재산 토해내지 않는다며 껍데기까지 벗겨 먹으려고 계획하는 게 너무 괘씸해 보였어요. 그래서 인연 끊고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이 점점 오래 지속이 되어가자 남편과 결정하게 된 게 먹을 거 하나 제대로 먹지 못하는 어려운 가정 환경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 앞으로의 노후에 있어 먹고 살 만큼의 재산만 놔두고 전부 기증을 할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눈치 빠른 막내 아들이 저희 집에 찾아오면서 제 사연의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자식을 많이 낳았던 게 한평생 제일 큰 후회로 밀려왔어요. 너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찾아온 건지 모르겠다만 다시 한번 말하는데 너희들한테 줄 돈 한 푼도 없다. 가족끼리 서로 웃으면서 지내도 모자랄 시간에 얼굴만 보면 헐뜯고 서로 잡아먹으려고 드는데 그걸 보고 있는 부모 마음을 조금이라도 생각해봤니? 어떠한 말도 듣고 싶지 않으니까 들어올 생각하지 말고 당장 나가거라. 아버님 너무 화내지 마세요. 좋은 마음으로 제가 오자고 했어요. 아무리 서로 간의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해도 가족끼리 인연을 끊는다는 게 솔직히 쉬운 건 아니잖아요. 서로 의견이 안 맞아 싸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는 거죠. 한두 번 겪은 것도 아닌데 요즘 너무 예민하시다. 꼭 이렇게까지 나오셔야 했어요. 좋은 게 좋은 거니 너무 열내지 마시고 저희 얘기 한 번만 들어보세요. 제가 아버님, 어머님 그동안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까봐 걱정돼서 건강하시라고 홍삼 진액 비싼 걸로 돈 좀 써서 사왔어요. 이거 드시고 기력 좀 찾으시라고요. 막내 며느리밖에 없죠. 무슨 일 때문에 온 건지 모르겠지만 요점이 뭔가 너희들이 그냥 온 건 아닐 거고 돈이 필요해서 찾아왔다면 그건 좀 힘들 것 같구나. 벌써 우리는 노후를 대비할 재산 외에 나머지는 전부 기증하기로 했으니까 만약 돈 얘기라면 볼 필요도 없으니 돌아가거라. 잔머리 굴려봤자 너희들 하는 생각이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리고 이런 거 안 먹어도 되니까 가져가렴. 어머니도 참 제 아내가 그래도 꽤 신경 써서 사들고 왔는데 가져가라고 얘기하면 제 아내의 입장이 뭐가 돼요. 정말 걱정돼서 사가지고 온 거니까 마음 좀 여시고 받아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찾아온 이유는 전적으로 정말 순수하게 아내가 이 집에서 같이 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던데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은 점이 훨씬 많더라고요. 막내 아들이 찾아온 이유는 다름 아닌 저희 집에서 함께 살길 원하고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계획하려는 이유가 눈에 훤히 보였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말로는 돈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저희 집에 같이 살면서 빚처리 해준 대가로 금전적으로 우선순위에 오르고 싶어 다른 형제들보다 미리 선수 치려는 게 보였어요. 막내 아들이 입을 열자마자 며느리가 입에 모터를 다룬 것 마냥 함께 살면 좋은 점에 대해서 나열하기 시작했고 당장이라도 짐 싸서 내려오고 싶다며 가식적인 표정으로 저희를 위하는 첩돈을 바라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무턱대고 화부터 내면서 돌려보내면 자식과 부모 간의 사이가 더 안 좋아질까봐 며칠 내로 생각해봐서 결정되면 전화 주겠다며 잘 타일러서 보냈습니다. 확실한 대답을 듣지 못해서 그런지 많이 아쉬운 듯한 표정으로 저녁도 함께하며 더 긴 대화를 원했지만
그렇게까지 시간을 끌면 결국 안 좋은 얘기가 오고 갈 것 같아 단호하게 잘랐고 막내 아들이 떠나고 며칠 뒤 둘째 아들이 찾아왔어요. 같은 뱃속에 나와서 그런지 생각하는 것도 어찌나 똑같던지 서로 모시겠다며 돌아가면서 찾아왔고 더 이상은 길게 끌어봤자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지 않아 남편과 함께 재산 전부를 기증하게 되었고 더 이상 돈 때문에 앞으로 두 번 다시 가족들과 함께 싸우지 않길 바랬어요. 그런데 저희가 내린 결정이 자식들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건지 큰 아들이 집에 찾아왔고 얼굴을 붉히며 저희를 잡아먹을 듯이 온갖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그나마 제일 생각이 많을 것 같았던 큰 아들에게 듣게 된 말들로 인해 너무 큰 상처를 받았고 그 충격으로 남편 또한 듣던 도중 목덜미 잡고 쓰러지고 말았네요. 부모면 뭐해 자식들에게 제대로 해준 것도 없으면서 그냥 알아서 그 돈들 나눠주면 되는 거지. 당연히 돈 문제로 싸울 수도 있는 건데 그거 보기 싫다고 전 재산을 기증해야 할지도 못하는 남의 입에 풀칠은 해주면서 자식들이 굶던 죽던 신경 안 쓰겠다는 말인 거야. 이게 부모의 안함보다 더 못한 존재잖아. 내가 참다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참을 수가 없네요. 너 지금 그게 부모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그동안 너희 아빠와 함께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럼 넌 지금 잘했다고 부모 앞에서 반말 섞어가며 화를 내는 거니. 내가 그랬지 서로 잘 좀 조율하라고. 그런데 봐봐라 서로 절대 뺏기지 않으려고 악을 쓰며 달려들었는데 어느 부모가 그런 모습 지켜볼 수 있겠어. 이게 전부 다 돈 때문인데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부모의 결정이 잘 됐든 못 됐든 그건 우리 둘의 문제니까 네가 상관하지 말거라. 그 순간 아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집안의 물건들을 전부 집어던지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그때 마침 셋째 아들이 찾아와 첫째가 난리치는 모습을 보고 급하게 말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뒤이어 둘째, 넷째, 막내까지 전부 집으로 찾아왔고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있는 상태에서 며느리들까지 있으니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던 남편이 조용히 창고로 가더니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걸어 나왔어요. 자식들의 생각 없는 행동들 때문에 이성을 잃어버린 남편은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며 나이를 먹어도 잘못된 점은 고쳐야 한다고 앞뒤 안 보고 자식들에게 휘두르기 시작했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놈들이 당황했는지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첫째 아들이 난리를 치면서 집에 있던 물건들을 전부 난장판으로 만들면서 부서지고 널브러진 잔해들로 인해 남편의 발에 밟힘과 동시에 균형을 잃게 되었고 뒤로 넘어지면서 건물이 울릴 정도로 쿵하는 소리와 함께 머리를 크게 부딪히고 정신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의 얼굴이 사색이 된 채 급하게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에 실려간 남편을 뒤따르며 오열했어요. 응급실에 가는 동안 제발 아무 일 없이 모든 일들이 무사히 끝나기만을 바라며 간절히 기도했지만 뇌출혈이 심했던 남편은 끝내 눈을 뜨지 못한 채 이 세상에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식들의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었고 앞으로 더 이상은 자식들의 얼굴을 보면서 살 수 없겠다 생각했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고 하나같이 정상적인 놈들이 없다는 걸 보니 그동안 헛살은 인생에 대해 한탄하며 남편의 장례를 진행하고 있는데 항상 모이면 서로 헐뜯는 놈들이 늦은 새벽 서로 모여 무언가를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내용을 듣는 순간 저 또한 이성을 잃고 말았네요. 당연히 형이 장남이니까 모셔야 하는 거 아니야? 생각을 해봐. 지금 이 사단이 난 게 누구 때문인데 형은 죄책감도 없어? 그러니까요. 아주버님이 이 사건의 주동자 아니에요? 돈 욕심이 제일 없는 사람처럼 묵묵히 지내더니 제일 큰 일을 저지르고 마셨네. 겉은 안 그런 척 하더니 속으로는 아버님 재산 탐내고 있었던 거잖아요. 정말 속보인다. 아무리 생각이 없다 한들 어떻게 자기 부모님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주버님이 한평생 살면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잘못을 뉘우치며 어머님 모셔야 한다고요? 푼돈 받으려 했다가 혹부치는 꼴이 되었네요. 너희들 지금 전부 내 잘못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행동하게 된 게 다 누구 때문인데 너희들 때문이잖아. 서로 사이좋게 부모님이 주는 대로 나눠 가지면 될 것을 서로 한 푼 더 가지겠다고 난리치는 바람에 이 사단이 난 건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게 전부 내 탓이라고? 너희들은 전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어머니 절대 모실 생각 없고 막내 내가 어머니 모시는 걸로 해라.
저번에도 내가 모시겠다며 제일 처음으로 찾아갔잖아. 그리고 아직 너희들은 자식들도 없잖아. 그러니 입달린 사람이 적은 내가 어머니 모시는 게 맞는 거지, 안 그래? 어머, 아주머님 뭔가 상당히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누가 입달린 사람이 적다고 그래요? 이거 안 보이세요? 제 뱃속에서 새 생명이 자라나고 있다고요. 자식들 전부 결혼시킨 아주머님이 모시는 게 당연한 거죠. 두 분만 계시잖아요. 듣고 싶지 않았던 대화 내용이 귀 속으로 들어오면서 온몸이 부들거렸고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다 필요 없으니 당장 나가라며 육개장 이끌고 있는 들통에 국자를 집어넣어 자식들에게 퍼부어 버렸어요. 온몸이 육개장으로 붉게 물든 자식들과 며느리들은 비명을 지르며 소리를 질렀고 아랑곳하지 않으며 계속해서 그놈들에게 육개장을 퍼부어 버렸습니다. 허겁지겁 또 망친 놈들을 보며 너무 흥분을 했는지 차오르는 숨을 고르기 시작했고 그제야 들어온 장례식장에 널브러진 육개장의 잔해물들과 고개를 들어 올리니 밝게 웃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는 남편의 영정사진에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남편과 함께 그동안 자식들이 잘 되게 바라는 마음에 열심히 살아온 것밖에 없는데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는 건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항상 자식들에게 서로 양보하며 형제지간 우애 좋은 사이로 지내길 원했기 때문에 어렸을 적부터 입이 닳도록 말해왔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자식들이 많아서 그런 건지 서로의 경쟁 구도가 결혼 이후 며느리들이 뒤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건지 더 심해지기 시작했고 결국 이런 상황까지 오게 만들었어요. 그래도 자식들은 다음날 찾아와 장례식장이 무사히 끝마칠 수 있도록 진행을 도와줬고 묵묵히 아무 말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장례식장에 자식들이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하다 생각해 그 기간만큼은 더 이상 서로 일을 크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모든 일정이 끝이 나고 집에 도착하니 며칠 집을 비웠다고 냉기가 흘렀고 홀로 남겨진 집안을 둘러보며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남편과 함께했던 추억들이 묻어있는 집안의 흔적들이 저를 괴롭게 만들었어요. 첫날은 그럭저럭 버틸만 했지만 둘째 날 이후부터 점점 남편이 없다는 현실이 크게 다가왔고 제대로 버티기조차 힘들 정도로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살아갈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아 우울증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모든 건 시간이 해결해 주길 원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된 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도 떠나지 않았고 몸소 느끼는 고통은 한결같이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놓인 제가 걱정도 안 되는지 자식 하나 연락하는 놈 없었고 며느리들 또한 아무 연락이 없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필요할 때는 말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먼저 찾아와서 손 벌려놓고 이제 가질 게 없는 빈 껍데기라고 생각했는지 아무도 저를 걱정해주는 놈들이 없었어요. 결국 이건 아닌 것 같아 자식들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첫째 아들의 전화번호가 없는 번호라고 나오더라고요. 뭔가 이상한 걸 감지했고 첫째 며느리에게도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놈들이 전부 다 연락처를 바꿔놓았고 그제서야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자기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제가 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육개장 퍼부었을 때 서로 자기들이 모시지 않겠다고 난리를 치더니 결국 그런 일이 현실로 올 것 같아 연락처를 바꾼 게 참 한심스러웠습니다. 제가 모셔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그런 걱정 때문에 연락을 끊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저는 자식 농사에 실패를 했고 더 이상 어떠한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제가 살던 집을 과감히 처분했어요. 남편과의 추억들이 담겨 있었던 그 공간에서 숨막히게 버티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 모든 걸 정리했고 몸이 가는 대로 이리저리 떠돌기 시작했어요. 그저 저는 자식들에게 위로를 받고 싶었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는데 그런 것조차 부담스럽고 싫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나와 떠돌며 지낸 시간이 점점 길어졌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게 되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처음에는 근처 모텔 같은 곳에서 하루하루 머물며 이리저리 떠돌았는데 어느 날 찜질방이라는 곳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지내다 보니 사람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여기저기 찜질방을 전전하며 지내게 되었어요. 몸이 가는 대로 이리저리 떠돌다 보니 어느 정도 아픈 마음을 치유할 수 있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나니까 받아주는 거지. 다른 곳에서는 너무 자주 찾아와서 싫다고 했다며 옷 살 돈도 없는 거야. 아니면 쓰기 싫어서 그런 거야. 집 처분하고 남은 돈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살면 무슨 의미야.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오히려 좋은 걸. 아무 걱정 없잖아. 자식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내가 왜 안 찾아가겠어? 어디 살고 있는지 뻔히 아는데 연락처를 바꿨다는 건 나와 인연을 끊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 그러니 더 이상 내가 자식들 얼굴 볼 이유는 없지. 오늘도 신세 좀 질 테니까 그만 잔소리 좀 했으면 좋겠네. 그럼 뭐라도 좀 먹던지. 볼 때마다 살이 빠져있네. 그러다 정말 쓰러지겠어. 지금 떠도는 생활 얼마나 됐지? 한 6년 정도 되지 않았어. 이제 그만하고 한 곳에서 자리 잡아 살면 안 돼. 자기 몸만 상하지. 이런 모습을 보면 자기 남편이 좋아할까? 어느새 떠도는 생활에 익숙해져 한 곳에 머무르는 게 되려 답답했어요. 그리고 찜질방을 전전하며 돌아다녔던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웃고 떠드는 모습이 보기 좋고 다른 잡생각이 나지 않아 찜질방을 전전하며 살아가게 되었네요. 이런 모습을 남편이 보게 된다면 당연히 마음 아파하겠지만 세상 떠났는데 뭘 알겠어요. 자식들과도 더 이상 얼굴 보지 않아도 돼서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런데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해서 그런지 최근 들어 몸이 좋지 않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고 몸이 좀 불편하다는 느낌과 숨이 가빠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가끔 뭔가 흉부를 조이거나 누르는 듯한 통증이 올 때도 있고 타는 듯 하거나 소화불량 같은 불쾌감까지 주게 되니 먹는 양도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 자리에서 일어나 물을 마시려고 걸어가는 순간 바라보고 있던 시선이 점점 좁아졌고 주위가 번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참 뒤 눈을 떴을 때 주위에는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고개를 돌려보니 제 옆에는 찜질방 주인 이 옆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찜질방 주인은 저와 같은 나이라서 그런지 제가 가끔 갈 때마다 사소한 거라도 챙겨주려 했어요. 그 이유는 예전에 저보다 먼저 남편을 떠나보내야 했던 가슴 아픈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마음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병실의 문을 누군가 노크했고 아직 몸이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천천히 병실 문 쪽을 바라보자 충격적이게도 저를 보며 우르르 달려와 오열하는 모습을 보고 경악하고 말았네요. 찜질방 주인을 바라보니 경찰이 그동안 찾고 있었는데 쓰러지게 되면서 신원조사에 들어갔고 보호자를 찾게 되면서 자식들과 연락이 닿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 앞에 고개를 숙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자식들이 6년 만에 찾아와 뱉은 한마디의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고 말았네요. 그만하시고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가 어머니 모시겠습니다. 뭐라고? 왜 말이 틀린 거야? 처음에는 우리 집에서 모시기로 했었잖아. 형 집에 가봤자 스트레스 받게 더 받아. 제발 그만 좀 하지. 언제까지 이럴 건데.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 일단 어머니 몸 상태부터 정밀 검사 받아봐야 할 거 아냐. 다들 나이 먹었으면 제발 정신 좀 차려. 둘째 형이 일단 먼저 모시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해. 너희들 지금 내 앞에 나타나서 뭐 하는 거야? 누가 너희들 보고 모셔달래. 다 필요 없으니까 여기에서 당장 나가. 하나같이 전화번호 바꿀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서로 모시겠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야? 내가 집 처분하고 남은 재산까지 가져가고 싶어서 그런 거니? 집 팔고 남은 재산도 전부 기부해서 나한테 남은 거 한 푼도 없어. 너희들에게 떨어질 거 없으니까 당장 나가. 여기가 장례식장도 아닌데. 우르르 몰려와서 뭐하는 짓이야. 한 번만 더 내 앞에 나타나 봐라. 그땐 가만두지 않겠어. 어머니 아직도 모르고 계셨어요. 그러니 여태까지 이렇게 거리를 떠들며 다니셨죠. 전재산 처분하셨다더니 아버지가 생각이 깊으세요. 확실히 저희를 사랑하고 있다니까요. 이거 봐보세요. 아버지께서 예전에 건물 매입했던 건데 그걸 깜빡하고 계셨나 봐요. 그런데 지금 이 건물 가격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380억이래요. 저희 대박 났다고요. 어머니 저희가 충분히 모실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금액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당연히 어머니가 건물주 되신 거고요. 아버지께서 남겨두신 건물 처분하고 저희 재산 똑같이 나눠 가실 테니까 이제 그만하시고 저희와 함께 사세요. 그나들이 건넨 서류에는 정말 남편이 처분하지 못한 건물이 하나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건물의 시세는 처음과 달리 엄청난 금액대로 뛰어오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자식들은 그동안 저를 찾고 있었던 거고 380억이라는 건물 때문에 저를 서로 모시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었어요. 정말 한심스러웠습니다.
연락처까지 바꾸고 저를 버린 것처럼 자취를 감추더니 이제 와서 눈앞에 돈이 보이니까 경찰에 실종 신고까지 해서 그동안 쉬지 않고 찾아다녔던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실신을 하면서 신원조회를 하게 되는 일이 발생되면서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던 자식들과의 지긋지긋한 인연이 다시 시작되었어요. 병원에서 난리를 치고 밖으로 쫓아내려 해도 절대 물러서지 않으려 버티고 있는 놈들의 가식적인 행동이 너무 꼴보기가 싫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일 처리를 해준다면 차후에 저에게 어떤 짓을 저지를지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병원 밖으로 나와 도망치려 했으나 이놈들이 서로 문 앞에서 교대를 하며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자기들에게 수십억이 돌아간다는 생각 때문인지 벌써부터 김칫국을 사발로 마시며 들떠있는 모습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찜질방 주인인 친구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한숨만 내쉬었고 안타까워했어요. 그렇게 며칠의 시간 동안 병실에 있으면서 정밀 검사받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고 의사의 부름에 상담실에 들어가 진단 결과를 듣게 된 순간 충격적인 결과를 듣게 되었어요. 흉부암이라는 생전 처음 들어본 병명이었고 다행히도 초기라서 충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한동안 지내야 하는 신세를 가지게 되었고 제 옆에서 찜질방 주인이 저를 보살펴 주었어요. 그런데 자식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제 병명이 전달되었고 몸이 힘들어 잠시 눈을 붙이고 있을 때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쪽이 뭔데 우리 어머니 옆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야? 그쪽도 돈이 필요해? 그래서 옆에 껌딱지처럼 붙어 있는 거야? 우리가 알아서 할 문제니까 그만 신경 끄고 그만 왔으면 좋겠는데 왜요? 기분 나빠요? 그래서 뭐 어쩌게요? 어차피 그쪽은 법적으로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이잖아. 한 번만 더 저희 엄마 옆에 얼쩡거리면 그땐 경찰에 신고할 테니 그런 줄 아세요? 자네 지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어떻게 된 게 자네는 자기 엄마의 건강보다 돈이 우선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내가 옆에서 간호해주면 감사하다는 말이 먼저 나와야지. 나를 도둑 취급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행동해서 그 재산 받을 수나 있을 것 같아. 노인네가 참 말 많네. 늙으면 말 많아진다 하더구만. 정말 듣기 싫을 정도로 찬소리가 많네. 저기요, 저희 가족 문제 그쪽이 상관할 바 아니니까 제발 저희 앞에서 사라져 주세요. 어디 콩고물 떨어질 거 있나 살펴보려고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고 병실 문을 박차고 며느리와 아들의 얼굴에 있는 힘껏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앞날은 볼 줄 모르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급해서 찜질방 주인에게 돈 한 푼 떨어질까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보니 너무 안심했고 남편의 그 건물을 처리하기 위해 치료는 뒤로 미루고 퇴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나올 거라는 걸 생각 못한 건지 멍청한 건지 뒤늦게 자식들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빌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남편이 남겨둔 건물을 처분하게 되었어요. 들어온 재산에 대해 자식들은 난리를 치며 자기들에게도 권리가 있다고 제 앞에서 소리치기 시작했고 돈 앞에서는 한두 끝도 없는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놈들의 얼굴빛이 너무나도 무서워. 엄마로서 자식들이 제발 정신 차리고 살길 바라는 마음에 제가 가지고 있던 재산 전부를 도움이 필요한 곳 여기저기에 나눠서 기증하게 되었네요. 경기가 좋지 않아 찜질방에 손님이 없어 운영하는데 많이 힘들어했었던 친구에게도 작게나마 그동안의 고마움에 도움을 주었고 저는 자식들이 모르고 있는 곳에서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돈보다 중요한 게 형제지간의 우애고 부모 공경이라고 그렇게 얘기했건만 그동안 살면서 부족한 것 없이 자라왔던 놈들이 돈을 더 밝히는 걸 보니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내린 결정으로 자식들 또한 저를 두 번 다시 찾으려 하지도 않지만 저도 살면서 그놈들 얼굴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 찜질방 주인에게 연락이 와서 하는 말이 아들이 운영한 사업이 위태로워 제 소식을 알고 싶어 한다며 금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니 연락되면 연결 부탁한다고 간절하게 요청해 왔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놈들 앞에 나타나고 싶지 않습니다. 분명 제가 나타나자마자 서로 저에게 뜯어먹을 게 있을지 눈을 흘기며 달려들 테고 그럼 또 그놈들은 서로 싸우려 들겠죠. 세상 떠날 때까지 그놈들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엄마로서 자식들과 등지고 산다는 자체가 눈에 피눈물 날 정도로 슬픈 일이지만 일 또한 엄마가 해야 될 일이라면 자식들이 앞으로 잘 될 수 있게 버텨야 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나요? 저는 그저 자신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상 떠나는 날 알게 된다 해도 지금의 결정에 후회하지 않고 앞으로 남은 인생 살아가려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한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자식들이 바라는 대로 모든 걸 전부 이뤄주면 뭘 잘못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독하게 마음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놈들이 나이 60을 먹던 70을 먹던 제 자식이라는 건 변함없으니까요. 제발 서로 헐뜯지 않고 앞으로 잘 살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셨나요? 하나뿐인 가족분들과 서로 눈 흘리지 말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눈 감을 때 웃으면서 떠날 수 있으니까요. 모두들 평안하시고 집안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